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조희대 법원을 덮쳤지만 여전히 조희대는 의미 없고 소심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사법개혁이 위헌이라고만 울부짖을 뿐인데 재밌게도 그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조용히 사법개혁의 필승수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상당히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하지만 의외로 주목받지 못한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민주당 소속 정을호 의원이 4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출근한다는 소식입니다. 참고로 이번 인사는 다가올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의 후임 인선이며 정을호 의원이 정무수석실에 합류함에 따라 청와대 정무수석실도 다시 온전한 진용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왜 하필 정을호 의원이냐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왜 정을호 비례대표 의원이냐는 물음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초 김병욱 전 비서관의 후임으로 거론됐던 인물은 민주당 재선 출신 고용진 전 의원이었으나 2월 초 들어 갑자기 정을호 의원이 정무비서관으로 낙점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당시에도 현역 의원을 청와대 비서관급으로 불러들이는 건 이례적이라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왜 정을호 정무비서관이라는 이례적 인사를 한 것이냐? 이에 대한 힌트는 정을호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누가 승계하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정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 비례대표 순번인 김준한 전 국정원 차장이 의원직을 이어받게 되는데 볼 때리게도 김준한 전 차장은 김상환 현 헌법재판소장의 친형입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왁구가 보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애초 유력한 정무비서관 후보였던 고용진 전 의원 대신 청와대가 이례적이란 평가를 들으면서까지 현역 비례의원을 속된 말로 빼왔는데 하필 그 비례의원직을 승계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의 친형이란 겁니다. 즉, 과장을 많이 섞어 말하자면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동맹, 아니 진짜 혈연관계로 맺어진 혈맹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소 뒷걸음질 치다 얻어걸린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장의 친형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한들 이론적으로는 김상환 헌재소장과 김준환 예비의원은 별개의 존재인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국회와 법원이 사법개혁으로 전쟁 중이고 조희대까지 사법개혁이 사실상 위헌이란 취지로 말하는 상황에 헌법재판소장 친형이 국회에 입성하는 건 단순히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이른바 아구가 너무 잘 맞습니다. 예컨대 동일한 예시는 아니지만 윤석열의 불법 계엄 직후인 24년 12월 6일 내란숙에는 뻔뻔하게도 내란을 일으켜놓고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 박선영이란 인물은 하필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이고 아니나 다를까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은 윤석열이 자신의 탄핵을 대비한 보훈인사 아니냐는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다행히 이런 내란 속의 허접한 꼼수는 결과적으로 통하지 않았습니다만 당시 우리 민주시민들 사이에서 분노가 끓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이번에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다시 반복하지만 김준환 전 차장이 국회에 입성한다 한들 친동생 김상환 헌재소장이 민주당의 우호적일 이유 내지 논리적 연결점은 없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을 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역지사지로 국민의힘이랄지 특히 사법개혁이 위헌이라며 어떻게든 개혁을 무산시킬 궁리만 하는 조희대 법원 입장에서 이번 헌재소장 친형의 국회 입성은 결코 반가울 수 없는 소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러한 계산들을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순진무구한 마음으로 정을호 비례의원을 정무비서관에 발탁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선 이재명 대통령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진보 진영은 제대로 하지도 못할 어설픈 도덕 결벽증 때문에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의를 위해 때론 정의롭게 때론 영악하게 싸울 줄도 아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번 정의로 의원 정무비서관 발탁으로 인한 김준환 전 차장의 국회 입성은 법원의 뻔뻔한 사법개혁 저항을 무용하게 만들 이재명 대통령의 지혜로운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 정확하게는 헌재와 국회가 같은 편이 된다는 개념보다 조희대 법원이 사법개혁에 대고 감히 위헌 논란으로 장난칠 여지조차 원천 차단하겠다는 움직임이라 봅니다. 더욱이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은 고작 시작일 뿐이고 본격적인 법원개혁은 이제부터라 법원의 오만함은 미리미리 밟아놔야 합니다. 끝으로 김용민 의원이 예고하는 본격적인 2차 사법개혁 자세한 내용 안내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이제 있나요? 중요하죠. 지금은 이제 1단계 사법개혁이고요. 2단계 사법개혁을 다시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목표는 간단합니다. 국민주권을 사법부에 관철시킨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법관의 모든 인사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할 거냐, 아니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걸 관여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개혁 과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관 비리를 어떻게 근절시킬 것인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개혁 과제죠. 네. 예를 들면 뭐 퇴임 이후에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공직선거에 1년 혹은 3년 출마 못하게 하는 것, 사건을 통해 장난치고 출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국민참여 재판을 확대해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법 왜곡죄 통과시켰기 때문에 판사에 대한 재판은 필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법 왜곡죄를 아무리 고소고발해도 그것을 기소를 검사가 하고요. 네, 자기들이 판사가 합니다. 맞습니다. 자기들 범죄를 자기들이 다시 기소하고 재판해요. 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확대가 같이 가야 됩니다.